안녕하세요. 이번 19회 문학의 밤 사회를 맡게 된 20기 박진영, 박정인입니다. 먼저 추운 날씨에도 문방을 찾아주신 두피 선배님들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19회 문방을 시작하게 될 건데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무대인 만큼 선생님들과 관객 여러분들의 많은 수고와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정인씨? 네, 5일 재판 전에 어떤 무대가 준비되죠, 진영씨? 정인씨, 먼저 20기 이동현 군의 여는 말 먼저 들으셔야죠. 여는 말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난히도 춥고 길었던 겨울, 언제나 그랬듯이 그 끝엔 우리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함께라서 더욱 행복했던 오늘, 가슴 벅찬 기대와 희망을 품은 19번째 촛불이 세상을 밝힙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되겠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리움으로 남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오늘날 그림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그림을 남기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지금부터 제19회 문학의 밤을 시작합니다. 정말 멋진 여는 말이었습니다. 19회 문방 공연이 더 기대되는데요. 빨리 보면 안 될까요? 에이, 정인씨. 21기 친구들의 신앙송과 스틸랑송 듣고 가셔야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21기 유미경 양의 신앙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잘 있어요. 아주 중간에 뒤로. 동현아. 당신 같은 친구가 있기에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라 느끼게 하는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엔 행복한 날도 우울한 날도 있으나 내게 허락된 축복 가운데 최고의 기쁨은 바로 당신 같은 친구가 있다는 것이죠. 삶이 힘겨운 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내가 함께 해쳐하게 도와줄 테니 당신은 내가 부탁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묵묵히 알아서 해결해 준다. 인생을 돌아볼 때 무엇보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이라 장담하는 한 가지, 바로 당신이란 친구를 알게 되고 친구가 되고 사랑할 일입니다. 와, 정말 마음이 와닿는 감동적인 소리였어요. 다음 분은 누구죠? 다음은 21기 박수훈 군의 스필 낭송이 있겠습니다. 슬픔의 끝에서 박승훈. 남자는 흔히 인생에서 3번을 운다고 한다. 첫째는 태어날 때, 둘째는 처음 범한 잘못으로 부모에게 야단 맞을 때, 셋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나 나는 벌써 3번째로 울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의 지갑에서 5,000원을 훔치다 걸렸다. 어머니는 나에게 나는 자식을 낳았지 도둑새끼를 낳은 건 아니야 라고 하시며 나를 발가벗겨 밖으로 내쫓으셨다. 그때 나는 돈을 훔친 것이 무슨 큰 죄냐며 도리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니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는 말도 해보지도 못하고 돈을 훔칠 궁리만 하고 있던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괜스레 슬퍼졌다. 그렇게 반성과 슬픔으로 30분을 보낸 후에 어머니가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다. 밤에 단둘이 앉아 얘기해보니 어머니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 점차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에 사무쳐 결국에 울고 말았다. 어머니는 나에게 돈이 필요하며 말하고 정당하게 가져가라 하셨다. 나는 아직도 그 슬픔과 원망이 좋은 의미로 작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몰랐다. 그러나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나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해주셨던 할머니의 부재에 이틀간 밥도 못 먹으며 눈물로 지새웠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라는 회의적이고 절망적인 질문을 스스로 내놓으며 슬픔의 그때가 되었다. 이틀째 밤 나는 꿈에서 할머니를 만났다. 할머니는 저번과 다름없이 웃음으로 날 반기셨다. 그러나 나는 할머니를 보며 절대로 웃을 수 없었다. 내가 펑펑 울자 할머니는 너무 슬퍼 말아라. 나는 내가 내 손자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단다. 그 말을 들은 후에 비로소 꿈을 깼다. 그 후에 슬픔이 가지고 할머니의 인자한 웃음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할머니에 대한 슬픔이 할머니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할머니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승화되어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학생이 되어서 스스로 깨우친 것 같다. 슬픔은 나에게 더 이상 좋지 않은 감정이 아니다. 슬픔은 나에게 반성의 기회야 누군가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사랑할 수 있기에 슬플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슬픔의 끝에서 또 다른 사람을 보고야 말았다. 박승훈. 와, 정말 멋진 스피드였습니다. 저를 되돌아보게 되네요. 역시 글빛다운 글 실력이었습니다. 진영씨, 모의 재판 기다리느라 목이 빠지겠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정인씨. 알겠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 막 피고 김원중 씨에 대한 재판이 예정되었다는데요. 다 같이 오시죠! 재판장님이 들어오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피고 김원중의 상습 폭행 혐의 기소권에 대한 재판을 개정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피고는 김원중 씨가 맞습니까? 맞아요. 나이는? 남자가 되는 나이 30이죠. 평화동 더블S 빌라 501호요. 직업을 말해주세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절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삶의 이유? 자리 앉아주세요. 검사 기소를 시작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배심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검사는 피고에 대한 기소 유지를 진술하겠습니다. 피고는 지난 2005년 그룹으로 데뷔하여 성공적인 인기를 끌었던 9년차 가수이자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2년간 교제하던 연인과의 의견 차이로 5월에서 8월까지 4건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갈비뼈 골절과 더불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인이자 지속적인 상습 폭행을 하였다고 판단. 이에 피고 김현중을 형법 257조 사람의 신체 상해 혐의로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 측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때 검사, 변호사 및 재판부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불리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 측 사실 심리에 앞서 사건에 대한 진술을 하겠습니까? 아니요. 검사,
피고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세요. 피고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여자친구 백송이 씨와 연인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맞습니까? 몇 년 차? 그녀와 제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한 건 우리 애기가 피 부리기 시작한 최근의 일이죠. 하여튼 희쟁이라니까. 그렇다면 피고는 최근에 여자친구와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건 역시 최근이란 것입니까? 누님들 식사하실래요? 저랑 함께 하시겠어요? 난 갈비. 피고 잘 돌아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피고와 여자친구의 다툼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그냥 사소한 성격 차이? 이런 거였어요. 아니, 푸셔푸셔를 끓여 먹은 게 잘못입니까? 그렇다면 피고는 그런 작은 다툼을 시작으로 여자친구와의 싸움이 커져 결국 몸싸움까지 간 것이군요. 왜 그러시나, 이 사람. 그건 투닥투닥 싸운 거 요새 노래도 있잖아. 그래, 그런 거였어. 사랑의 맴매 라고 생각하세요. 피고의 말대로라면 단 한 번의 몸싸움으로 전치 6주가 나왔다. 이겁니까? 에이, 나도 그게 이상하지. 살짝, 아주 살짝 사랑으로 쓰담한 건데. 투닥투닥이 전치 6주 라니 이상하지 않나? 그지? 피고는 다툼으로 인해 여자친구에게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 갈비뼈는 삐끗해서 그런 거라고. 나 참.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검사는 지금 피고를 지나치게 몰아세워 피고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제재를 요합니다. 재판장님, 저는 사실 심리를 했을 뿐이며 피고는 지금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본 검사의 신문에 끼어들어 재판의 절차를 흐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검사는 계속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물론 알고 있었지만 그땐 나도 급했다니까. 아니, 우리 애기가 간다는데 어떡하지? 피고는 공인으로서 여자친구와의 싸움이 번질 경우 사회적 불의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 역시 알고 있었겠죠? 너 내가 유명해서 말이지. 잘생겨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치명적이야. 치명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알아요. 그렇다면 피고는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 무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행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2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력행위가 사회적 무례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치 6주의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이번 폭력 사건은 다툼이라고 무마시키기 버거운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인 사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피고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드시 말씀해주세요. 피고가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사진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유출이 됐었죠? 근데 그거는 합성이야, 합성. 출처도 모르는 걸 가지고. 아, 나랑 그렇게 사진 찍어보고 싶었나? 아닌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찍어요. 그때 마음대로 찍어도 용서해 줄 테니까.
여자친구와 문자했던 내용들 또한 모두 인터넷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놈의 인터넷이 문제라니까? 그것도 출처 없는 거 맞죠? 아니지. 인터넷이 문제가 아니라 사생팬들 뜻인가? 오빠는 너희가 그렇게 할수록 더 화만 난다고. 우리 애기들 혼 좀 나야겠어. 떼치 한다.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것이라고 유포된 사진과 문자를 나눴다고 한 내용들은 모두 출처가 없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증거들이란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그리고 문자한 내용들은 내가 일방적으로 때린 게 아니라 서로 조그만 몸싸움, 아주 조그만 몸싸움이 있었던 거라서 내가 사과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럼 그 신뢰성이 없는 정보들을 언론에 유출시켰을 거라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나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할 땐 그거 날 너무 좋아하는 우리 애기들이 사랑스러운 그녀와의 사이를 시샘해서 유포한 걸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수 잘 나갔는데 배우로 또 뜨니까 날 시샘한 누군가의 계략, 누군가 같지 않은 음모라니까. 그렇다면 피고는 그저 언론 플레이의 희생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난 그 출처도 없는 이상한 증거들로 마녀 사냥당한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와 여자친구 사이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일방적인 폭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그저 사소한 몸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자친구와 팬들을 생각하는 이런 피고가 여자친구에게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고 할 만한 증거들은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잘못이 있긴 하지만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증거들이 언론의 심한 과장으로 인해 일파만파 퍼지게 된 것이므로 누군가의 악의적인 소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일반 사람들보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는 사실 또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의 팬클럽 회장이었던 손빠순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맞다. 애기들 이따 한다고 사진 한번 찍어요. 증인은 오른쪽 손을 드십시오. 당신은 진실만을 말할 것을 약속하며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맹세합니까? 맹세해. 증인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증인은 손마순 씨가 맞습니까? 그래, 나 개대여서 속바수. 어따구? 나는 까르르? 나야 뭐 끝다운 나이 20살. 직업은 영원한 개들 여신이 될 거야. 수는 훨씬 더 몰랐죠? 참, 또 어떻게 알았대? 이렇게 무리한 건 딱지세. 너 마이너스 100점. 증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검사 신고 시작하세요. 증인은 김원중 팬클럽의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 우리 현준 선배를 위해 드라마 촬영 때마다 밥차 보내주고 스태프들한테 커피 돌리고 그거 다 우리가 한 거라고. 증인은 회장으로서 실제로 김원중 씨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럼 가끔 부회장이랑 선배 만나서 내가 하트 100만 개 내주곤 했지. 그렇다면 증인은 피고가 2년간 부재 중이던 일반인 여자친구가 있었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겠네요. 내가 2년 전에 팸레 가려고 복화충하고 있었는데 무슨 듣보잡면이랑 같이 뻐정이